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마 1회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소설 내용인데 조금 길어서 장마 1, 장마 2 이렇게 형성평가가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마 1 형성평가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갑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글 장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지 1번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6.25라는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소설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 서술자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서술자가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려면 몇 인칭 시점이어야 돼? 1인칭 시점이어야 되지? 나라는 등장인물로 이제 서술자가 등장하면서 서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소설 동만이가 그 서술자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나에 보면은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이래서 날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장마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배경을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경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가 막 교차적으로 계속 나온다거나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느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작품 안의 서술자가 이것도 1인칭이란 얘기지. 1인칭의 서술자가 1인칭 나아가 자신이 체험한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어쨌든 1인칭 시점이니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소설을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 바로 찾아봅시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격려에 많이 고마워했다. 자, 지금 처음부터 조금 그런데 바로 옆에 문단 보시면 바로 있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막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고만 있었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고마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 문장 읽어볼까요?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부분을 보면 그냥 고마워하고 끝난 거야? 아니잖아. 에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점쟁이 말만 믿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스워하고 있구나, 비웃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느낌이었겠죠? 고마워했다만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답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었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나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교초를 겪은 다음부터 소원해졌던 얘기 앞부분 줄거리에 있었고요. 나의 식구들은 진시가 지날 때까지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죠. 진시의 삼촌이 돌아온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나의 식구들은 삼촌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가 2번 나왔네요. 이런 건 지워줍시다. 음식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을 생각으로 아침밥을 먹지 않았어요. 모처럼만 해. 모자 겸상을 받겠다. 이런 표현이 위에 마지막 여기 기다렸다가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부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드러나 있는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로 원래 풀었던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근본적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6.25 전쟁으로 인한 것이군. 원래 할머니 외할머니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6.25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군. 한 명은 빨치산 아들을 두고 있고 한 명은 국군 아들을 두고 있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아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좀
그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그 다음에 3번. 삼촌이 몰래 집에 왔었다는 사실을 말한 나를 둘러싸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조금 드러났다.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할머니는 나를 미워하고 외할머니는 나를 감싸고. 그지? 여기서부터 표면적으로 갈등이 좀 드러났습니다. 4번. 장맛비가 빨갱이를 모두 쓸어버려라. 이렇게 외할머니가 얘기했었죠. 이 말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5번.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국군과 빨치산을 각각 아들로 두어 계속 갈등을 빚어오다가 외삼촌의 전사를 계기로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군. 외삼촌의 전사를 계기로 갈등이 절정에 달한 건 맞아. 그지? 이 뒷부분은 맞는데 계속 갈등을 빚어왔니? 아니야. 앞부분 보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려갈게요. 라에 드러나 있는 할머니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 부분을 여러분들은 함께 보면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1번 무속신앙을 철저히 믿고 있다. 지금 할머니가 무당이 말한 오늘 진시에 삼촌 온다 그래서 뭐 진시는 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오늘 온다 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2번 자식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집착, 삼촌은 돌아올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안으로 아들이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지. 뭐 시간은 뭐 좀 중요하지 않다. 날짜가 중요하다. 뭐 이래 가면서 오늘 안으로 꼭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4번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태도, 아전인수격 태도 뭐 이런 얘기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오늘만 중요해.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하고 거기 라에 보면은 시간은 안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꼭 돌아올 거다. 진시가 지났는데 그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해. 시간 같은 건 난 원래 처음부터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표현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아들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것을 떨치려 노력하고 있다. 불안했으면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을 텐데 이제 믿음이 좀 덜했을 텐데 너무 확신에 차 있었지. 그지? 불안감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은 꼭 돌아올 거야 라는 확신에 차 있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리겠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5번 동네 사람들이 나의 집에 몰려든 이유는 점쟁이가 신통력을 가져서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믿어서 점쟁이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려고 나의 가족이 미신을 믿는 일을 말리려고. 자, 이건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벌써 다 외워버렸죠. 그죠? 구렁이는 여기서 죽은 삼촌의 홀령 아니면 죽은 삼촌의 환생. 뭐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죽은 삼촌의 뭐 현신이라고 나오는 문제집도 있다 그랬어. 죽은 삼촌의 뭐 홀령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7번 이 글의 사건 전개에서 기억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은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이 부분이에요. 강아지가 음식 달라고 막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막 짖으면서 갔어.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그냥 보세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필연성을 부여하거나 뭐 빠른 진행 속도를 돕는다거나 발생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거나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런 새로운 사건이 나왔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드러나 있는 외할머니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니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에 있는데요.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지금 구렁이가 왔는데 구렁이한테 합장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떤 태도일까? 1. 주위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려 한다. 2. 냉정을 잃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다. 3. 구렁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4. 구렁이를 물리치기 위한 비장한 각오. 5. 구렁이가 한을 풀고 저승길로 편히 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자, 교과서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뭐 그냥 보기만 읽어도 답이 바로 나오네. 그치?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야?
구렁이를 삼촌으로 보고 있는 거야. 죽은 삼촌. 응? 삼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서 바로 저승으로 가면 좋을 텐데 저승으로 가지 않고 한이 맺혔기 때문에 동물로 구렁이로 변해서 지금 이 집안으로 찾아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외할머니는 무속신앙을 잘 믿고 있는 그런 할머니여서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한을 풀고 저승을 잘 갔으면 좋겠는 생각에 이렇게 삼촌한테 말도 걸어주고 잘 달래주고 뭐 이랬던 거지요. 8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디귿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도 제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비웃었어. 큰 소리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지, 그지? 이것도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선택지 읽으면서 바로 답을 찾아봅시다. 1. 외할머니에게 혼날 행동, 맞지? 2.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3. 소란스러운 상황과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 즐기려고 막 깔깔깔깔 웃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치? 4.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경솔한 사람. 5. 구렁이를 사람 취급하는 외할머니 행동이 우스워서 비웃는 사람. 그치? 영 아닌 건 3번밖에 없네요. 나머지가 다 그럴싸하잖아. 그치? 선생님 3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 남의 불행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가 됐네? 아유 구렁이가 돼서 돌아와서 잘 됐다 뭐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9번의 답은 3번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10번 A부터 E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죠? 미안해요. 이거 좀 고칩시다. 4번, 5번으로 순서대로 고치고요. 이게 원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고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다시 안 바꿨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어차피 이 두 가지가 답은 아니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래서 특별히 헷갈릴 부분은 아니에요. 자, 10번 A부터 E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A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A는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그래서 근천을 떨다 근천이라는 뜻인데요.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짓. 사실 이 앞뒤 문맥을 보고 근천이라는 뜻을 몰랐던 학생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 맛있는 음식들, 상위에 올라간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근천을 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로 오해해서 푼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천의 말뜻은 어렵고 궁한 상태. 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천처럼 진짜 아예 뜻을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낱말이 있으면 이 교과서 옆에 날개 부분에 뜻이 뜻풀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어려운 낱말이 나왔을 때 한 번씩 봐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천을 떨다는 어려운 척을 하다, 되게 불쌍한 척을 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다시 확인해 볼게요. B는 짓지쳐 들어오다.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쫙 짓지쳐 들어왔다. 세차게 몰아쳐 들어오다 라는 뜻 맞고요. 그 다음에 C 북새통 속에서. 북새통 많이 들어봤지? 많은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거리는 일 맞고요. 그 다음에 D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애오라지는 오직, 오로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D, 대갈호령에 할 때 대갈.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쳐서 꾸짖음. 이것도 맞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었으니까 알아두시고 근천 이렇게 좀 어려운 낱말 나올 때 뜻을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11번 넘어갈게요. 본문이 위에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문제만 설명하고 답만 달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자, 위에 보시면서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위에 부분은 가나다 위에 부분은 그 외할머니가 이제 잘 그 구렁이를 달래서 구렁이가 외할머니 이제 배웅을 받고 이제 떠나는 부분이라고 한을 풀고 떠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정 부분 맞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 중에서 절정 부분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절정 긴장감이 최고조인 부분.
그다음에 이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래도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조가 되면서 뭔가 지금 여기서 구렁이가 한을 풀고 이제 떠났잖아.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외할머니가 삼촌의 한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 공간이 좀 이동했나? 구렁이가 약간 이동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인물이 구렁이로 변한 뭐 삼촌의 성격이 변했다거나 외할머니의 성격이 변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4.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 외할머니 말 보니까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사투리 사용하네요. 자, 이 소설에서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 주로 한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지금 한 인물은 누구예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어떻게 구렁이한테 하고 있는지 외할머니의 행동을 지금 쭉 이제 뭐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순서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외할머니는 평소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둘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헤아리고 있었겠지. 결국 구렁이는 외할머니의 진심과 정성에 움직인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식구들은 구렁이가 집안에서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군. 뭐 이런 표현을 찾을 수 있었나요? 식구들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집 식구들은 사실 어디 있어? 이 집 식구들은 방에 있어. 안방에. 누구랑 같이? 할머니 졸도했잖아. 할머니가 졸도해서 사실 다른 거에 신경 쓸 일도 없었어. 응? 그러니까 뭐 딱히 구렁이 빨리 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빨리 의원이 왔으면 할머니가 빨리 깨어났으면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4번, 5번도 마저 볼게요. 4번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대신해 삼촌을 넋을 달래줬다. 너무 당연한 거고 할머니가 졸도한 위급 상황에서 내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달라는 것은 가족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 부분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13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 나왔네요. 다음 중 시적 화자의 정서가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네 심정은 내 심장을 허건내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야? 삼촌. 죽은 삼촌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구렁이로 나오지만 사실 죽은 삼촌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죽은 삼촌이 죽어서 원래 저승 가야 되는데 억울해서 저승을 못 가고 한이 맺혀서 저승을 못 가고 지금 이승에서 구렁이로 떠돌고 있는 그런 그 죽은 삼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부분은 그래서 한이 맺혀 있는 죽은 삼촌이야. 자, 그러면 그것과 가장 비슷한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기 바로 나오네. 시적 화자가 서러웠다 라고 나오네. 여자 중을 보면서 서러운 마음을 느끼는 그 느낌. 서러움이라고 나왔으니까 건너뜁시다. 그 다음에 2번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기도 여승이 나오는데 얇은 비단으로 만든 꽃갈이 고와서 서럽다. 그럼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는 여승의 모습이 고와서 서럽다라고 해서 여기도 서럽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아무래도 한 맺혀서 죽어서 한 맺힌 이런 느낌과는 약간 다릅니다. 3번 내려갈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으로 흙을 받아 좌르륵 하직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던 것 같지? 이거 박목을 누이가 아니라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지은 시인데요.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나서 아우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갖는 느낌이에요. 내가 죽어서 한이 맺혔던 게 아니라 그냥 아우의 죽음에 대한
나의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되게 슬플 거 아니야. 슬프고 아쉽고 속상하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죽은 삼촌의 느낌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내려갑니다.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향 앞에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 나룻가에 서성거리면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 같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죽은 삼촌의 그 감정이랑은 조금 다르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어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심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죽어서도 못 잊어서 동생들을 찾아온 누나 얘기야. 그지? 누구의 시샘에 의붓 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나가 죽어서도 동생들을 못 잊어서 9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못 잊어서 지금 접동새로 찾아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접동새가 죽어서 접동새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지금 죽은 삼촌이 뭘로 돼서 찾아왔어? 구렁이가 돼서 너무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가 돼서 이 집에 찾아왔잖아. 그런 느낌과 지금 마지막 5번에 누나가 한이 맺혀서 너무 딴 사람의 시샘에 그냥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접동새가 돼서 지금 동생들을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한이 맺힌 그런 느낌과 한 맺힌 그런 느낌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구렁이로 찾아온 죽은 삼촌의 그런 마음과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그 다음에 14번 올라갑니다.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은 다에 있네요. 외할머니는 미안. 니은은 다에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라는 표현이야. 지금 앞부분에 읽어보면 할머니 그 머리카락을 태웠더니 그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탄성을 지른 거지. 그러면 적절한 거 찾아보자. 구렁이가 외할머니를 물 것 같아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냄새가 찐동해서 외할머니가 구렁이한테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머리카락을 태우자 드디어 구렁이가 움직여서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어서 너무 뻔하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용서할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하였구나. 마지막에 내가 할머니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성장소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소설이다. 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2번 할머니는 평소 큰아들보다는 빨치산이 된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였구나. 집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한테 신경 썼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아들의로 바꿔드릴게요. 아들이 죽음에 충격을 받고 앓고 있던 병이 심해져 돌아가셨구나. 이 할머니가 원래 지병이 있는 분이었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기운이 연세가 많고 기운이 좀 딸리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돌아온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마지막 며칠을 너무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좀 바로 돌아가시긴 했죠. 어쨌든 앓고 있던 병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할머니는 깨어난 뒤 구렁이에 관한 일을 고모와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거 맞고요.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삼촌의 혼령, 환생, 현신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16번 내려갑니다. 이 글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큰 방을 방문한 일?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 찾아야지. 할머니가 졸도를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어? 아니지.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대신해 구렁이를 배웅해줬어. 구렁이는 누군데? 할머니 아들.
할머니 아들이잖아. 삼촌이잖아, 삼촌. 구렁이는 삼촌인데 이걸 할머니가 졸도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대신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고마워서 이제 손을 잡고 뭐 했던 거죠. 4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여겨준 건 뭐 너무 당연했고 그동안 외할머니가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 뭐 4번, 5번도 다 맞아요. 그죠? 다 맞지만 결정적인 계기 라고 했으니까 제일 맞는 걸로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17번. 이 글의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꾼대. 지금은 누구야? 지금은 어린아이인 동만이야. 어린아이 동만이가 서술자인데 여기서 할머니로 바꾼대. 그러면 할머니의 입장은 되게 잘 드러나겠지. 그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1번.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이 보다 잘 드러난다. 할머니의 마음은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치? 할머니 입장이니까.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할머니의 마음 또 잘 드러나겠죠? 할머니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더 효과적이겠군. 얘들아 생각해봐. 할머니 입장에서 쓰고 있어. 할머니 마음을 누구보다도 독자가 잘 알 수 있지. 그러면 독자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공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4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더 자세히 나타낸다. 야, 할머니 입장에서 쓰는데 내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 잘 나오겠니? 아니지. 이건 제3자의 입장에서 봐야지 더 잘 나오겠지. 그치?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용서한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나기는 어렵다. 지금은 동만이가 그 서술자니까 잘 드러났었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할머니를 서술자로 바꾸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머지가 다 맞고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지금은 할머니를 용서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었어. 왜냐? 서술자가 동만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났지만 할머니로 서술자를 바꾸면 동만이의 심리는 당연히 잘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 5번 이해 가죠? 네, 그러면 다들 이해 간 걸로 알고 18번으로 내려갑니다. 기억에 담긴 심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고모랑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 배웅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할머니가 울었어. 이거 날개 질문에도 있었거든? 교과서 날개 질문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죽은 아들이 한을 푼 것에 대한 안도감. 그렇지. 2번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구렁이가 됐잖아. 그지? 3번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당연하고 4번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 야, 그렇다고 후회한 거는 아니지. 그치? 5번 자신이 직접 죽은 아들을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쉬움. 아이고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을 외할머니가 했구나 이러면서 내가 했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속상해 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저 위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자, 니은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니은은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예요. 내 지난 날을 여기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네. 내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것. 요게 할머니가 용서해 주신 일이죠.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났었잖아. 자, 요걸 알아서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요 꺾은 괄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20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도 읽어드릴게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마지막에 장마였다 할 때 장마야. 한 줄 띄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장마가 끝났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자, 한 가족이 겪은 불행한 일들을 의미한다. 지금 장마는 원래 이 소설에서 이제 끊어질 듯, 이제 없어질 듯 사라지지 않는 그 민족의 상처, 시련 뭐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6.25를 상징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6.25 전쟁.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준 6.25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 가족한테는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지. 맞고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상징. 그동안에 빚어온 갈등이 해소됨을 나타냄. 지금 장마가 끝난 거잖아. 그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장마가 끝난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동족 상잔으로 인한 아픔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암시한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오래됐다라는 걸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싸웠던 그런 전쟁의 기간이 너무 6.25 전쟁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거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5번 실제 비극적 현실에서의 고통보다 작품 속 인물이 소설 속 인물이 겪는 고통이 더 심했다? 그럼 실제는 더 덜 겪었다는 거야? 아니지. 오히려 실제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지? 소설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나마 소설에서 그걸 반영해서 적어 놓은 거였겠죠. 답은 5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마 형성평가 1번 풀이를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